차가운 새벽 바람이 언 땅 위를 핥히고 지나갔어. 개경성의 윤곽은 희미한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고 무너질 듯 가라앉은 하늘 아래로 성곽의 실루엣이 검게 솟아 있었지. 그 뒤편으로 겹겹이 펼쳐진 회색빛 산자락은 차가운 절망처럼 그녀의 시야를 짓눌렀어. 평강은 말등 위에 앉은 채로 송악산을 오래도록 바라봤지. 눈빛은 불에 그을린 듯 타올랐고 이가 마모될 만큼 악물려 있었어. 시벌놈, 결국 송악을 도성으로 삼았구나.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입술이 떨릴 만큼 격렬했지. 그 말 속엔 오래된 분노와 짓눌린 복수심이 한데 엉켜 있었어. 송악은 더 이상 땅의 이름이 아니었어. 그녀에겐 그곳이 배신의 상징이자 왕씨가 남긴 저주였지. 검자루를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 억눌린 감정은 곧 폭발할 듯 끓고 있었고 옆에 선 온달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봤지. 말하지 못한 위로는 공기 중에 떠다녔고 그의 눈빛엔 말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그녀 곁에 있었어. 성 밖의 집결한 병력들은 정중부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 이이방과 이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성을 향해 진군했고 병사들의 숨소리와 말발굽 소리는 차가운 안개 속을 파고들며 무겁게 울려 퍼졌지. 백성들은 담장 뒤에서 몰래 눈을 떴고 문은 걸려 있었지만 마음까지 숨을 쥔 듯 고요했어. 공포는 골목마다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차마 들키지 않으려 기침조차 삼켰어. 하지만 평강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투명했어. 백성들의 두려움, 울타리 뒤의 숨소리, 거리에 세우며든 망설임조차도 그녀의 분노 앞에선 그림자에 불과했지. 그녀에게 지금 개경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한 공간이었어. 왕씨를 지우는 일. 그걸 위해선 이 땅 전체가 불타도 상관없었어. 성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묻혀있던 분노가 부서지는 소리를 냈어. 그 감정은 그녀의 손끝으로, 눈빛으로, 말굽 소리에 실려 성 안을 파고들었지. 파란 머리카락은 거센 바람 속에 날리며 검푸른 광기를 드러냈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감정이란 감정은 모두 타버리고 남은 건 복수의 결정체였지. 왕씨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영영 지워주겠어.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마치 그 말을 스스로에게 각인하듯 서약하듯. 옆에 있던 온달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 그의 얼굴엔 미묘한 슬픔이 번졌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지. 그는 결국 그녀와 함께 그 길을 걷기로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성문 위엔 새빨간 깃발들이 거센 바람에 휘날렸어. 군사들은 방패를 움켜쥔 채 초조하게 서 있었고 긴장감은 화살처럼 팽팽했어. 그 아래 평강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지. 검 끝에 묻은 피가 햇빛을 받아 불길한 붉은 빛으로 반짝였고 그 빛은 곧 그녀의 의지를 비추는 듯했어. 그 순간 그녀는 전쟁 그 자체였어. 감정도 논리도 이름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복수만이 남은 사람. 왕건이 김돈중 왕씨라는 이름 아래 엉킨 모든 악의 고리가 눈앞에 겹쳐졌고 그녀는 마침내 그 심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 성 안으로 드리워진 어둠은 그녀를 막지 못했고 개경은 또 한 번 피로 적셔질 운명이었어. 피와 불로 기록될 또 다른 역사. 그 시작은 지금 막 평강의 발걸음 아래에서 울리고 있었어. 차가운 피바람이 태자궁을 휘감았어. 바람은 창백했고 그 안엔 핏방울이 흩날렸지. 이이방과 이고는 아무 감정 없이 숙직 관리들의 숨통을 끊었고 피는 조용히 흘러 내벽 아래 고였어. 그 뒤를 이어 평강과 온달이 태자궁의 어둠 속으로 달려들었어.
그들의 발밑엔 이미 죽음이 깔려 있었고 공기는 핏물처럼 눅눅했지. 평강의 입가엔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 그 미소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낯선 죽음을 즐기는 자의 표식이었어. 파란 머리칼은 광기처럼 흩날렸고 그녀의 두 눈은 경계를 넘은 자의 눈빛으로 번뜩였지. 그곳엔 인간의 감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어. 문신의 관을 쓴 자는 설이라도 씨를 남기지 마라. 그녀의 외침은 날이 선 칼날처럼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태자궁을 지키던 병사들의 얼굴에 피가 빠졌어.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저주였고 그 저주 앞에 군사들은 무너졌지. 온달은 더 이상 말이 통하는 존재가 아니었어. 그의 붉은 머리칼은 이미 피와 뒤섞여 검붉게 젖었고 손에 쥔 검은 망설임 없이 목을 그었어. 단말마의 비명은 들불처럼 번졌고 그 불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 평강은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그러나 냉혹하게 움직였어. 그녀의 검은 차운 푸른빛을 내며 밤 공기를 갈랐고 문신들은 쓰러졌지. 칼은 주저하지 않았고 움직임은 잔혹할 정도로 유려했어. 그건 학살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그것이 정당했어. 왕건이를 따르는 놈들 모두 죽여주마. 그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울분이었어. 그것은 오랜 억눌림의 해방이자 자기 자신을 잃는 쾌락이기도 했어. 그녀의 검 아래 쓰러지는 자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지나간 고통과 분노의 형상이었지. 태자궁의 뜰엔 피가 고였고 바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 남은 자들은 숨을 죽인 채 벽에 붙어 있었고 공기 중엔 뜨겁게 식은 살점의 냄새가 퍼졌어. 그리고 그 중심엔 평강이 있었어. 피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천천히 웃었지. 왕건이, 보고 있냐? 내 놈이 세운 이 송악성도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은 하늘을 향한 외침이자 과거의 영혼에게 던지는 선고였어. 웃음은 길었고 그 안엔 승리와 광기가 동시에 스며 있었지. 그 웃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신에서 비롯된 거였어. 그녀의 손에 쥔 검은 여전히 피를 머금은 채 천천히 움직였어. 바람은 멎었고 공기엔 살기가 가득 찼지. 궁궐 깊숙한 곳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름들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분노는 여전히 그것들을 향하고 있었어. 이 밤은 끝나지 않았고 복수는 아직 진행 중이었어. 1170년 9월의 늦은 오후 개경 하늘은 불길한 징조처럼 피빛으로 물들었어. 산자락의 끝이 피멍처럼 번졌고 땅은 아직 말을 잃은 채 고요했지. 그제야 의종은 모든 걸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그것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지. 황궁 행렬의 가장자리 정중부는 검은 그림자처럼 궁궐로 들어섰어. 그 곁엔 평강과 온달이 있었지. 얼굴엔 말라붙은 피가 껴 있었고 살기 어린 정적이 그들 주위를 감싸고 있었어. 공기는 무거웠고 모든 기척은 부서질 듯 가벼웠지. 그 순간 환관 왕광취가 병사들과 함께 정중부를 향해 들이닥쳤어. 그들의 발소리는 절박했고 눈빛엔 절망에 가까운 충성이 스며 있었어. 하지만 그런 충성은 평강의 광기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았어. 평강의 시야엔 모든 것이 흐릿하고 음습했어. 그러나 그 흐림 속에서 광기가 더욱 또렷해졌지. 입가엔 잔혹한 곡선이 그려졌고 말라붙은 핏자국 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왔어. 이 씹자지 황궁 새끼들이 돌았나. 왕씨 성을 가진 놈들을 섬기다 마구니가 되었구나. 다 죽여주마. 그녀의 외침은 돌벽 사이를 울렸고 붉은 하늘 아래 메아리가 되어 사방에 퍼졌어. 군사들의 눈빛엔 두려움이 번졌고 도망칠 틈도 없이 절망이 내려앉았지. 그녀가 검을 치켜들자 푸른 머리칼이
폭풍처럼 날렸어. 빛은 검 끝에서 솟구쳤고 그건 차가운 섬광이었지. 단단하고 맹렬한 그 푸른 빛은 바람을 찢으며 피의 춤을 시작했어. 바람은 매서웠고 사륙은 정교했어. 죽어! 왕건이를 따르는 벌레 새끼들. 그녀는 외침과 함께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어. 살과 뼈가 잘려나가며 허공으로 튀었고 붉은 피가 밤의 향기를 덮었지. 그녀의 동작은 비현실적으로 유려했고 그 속엔 죽음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쾌락이 공존했어. 온달도 더 이상 온달이 아니었어. 그의 붉은 머리칼은 피와 뒤엉켜 진홍빛의 폭풍이 되었고 눈동자는 텅 빈 채로 검을 휘둘렀지. 말 없던 소녀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광기의 전사가 대신했어.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비명이 올라왔고 그 비명은 피비린내와 함께 들끓었어. 땅은 죽은 자들의 몸으로 점점 무거워졌고 돌바닥엔 피가 고였지. 궁궐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지만 이미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정중부는 멍한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 그가 데려온 두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고 그들의 분노는 무너진 체계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 왕광취는 붙잡혀 왔고 그의 몸은 이미 공포로 경직되어 있었어.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벌벌 떨 뿐이었지. 그러나 평강은 눈빛 하나 바꾸지 않았어. 환관과 내시는 이 땅에서 씨를 말려야 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손은 그의 목을 움켜쥐었지. 그 손끝엔 피가 스며 있었고 미소는 찢어진 것처럼 일그러졌어. 이어진 소리는 끔찍했고 목이 잘려나간 광취의 몸은 천천히 무너졌어. 이제 남은 새끼들도 다 쓸어버려. 그 말과 함께 마지막 학살이 시작됐어. 내시들은 구석으로 달아났고 숨소리마저 억눌렀지만 피비린내는 그들을 배신했지.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숨은 끊겼고 궁하는 다시 피로 물들었어. 그날 밤 궁궐은 지옥 그 자체였어. 다른 모습을 감췄고 별조차 뜨지 않았어. 하늘은 침묵했고 개경의 중심은 짐승의 울음과 칼의 비명만으로 가득했지. 모든 게 끝난 뒤 정중부는 군기감의 의종을 유폐했어. 왕은 이제 이름만 남았고 태자는 영흥관에 갇혔지. 고려의 질서는 무너졌고 권위는 피로 쓰러졌어. 밤이 깊어갈수록 어둠 속엔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어. 평강과 온달. 그들의 칼끝은 여전히 피를 머금고 있었고 숨결은 싸늘했어. 그들이 세운 피의 제단 위에서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지. 복수는 끝나지 않았고 그 밤의 어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 9월 2일 마침내 의종은 폐위됐어. 왕좌에서 끌려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너무 가벼워서 마치 땅이 그 무게를 거부하는 듯 했지. 개경의 하늘은 잿빛으로 짓눌려 있었고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았어. 하늘조차 그날만큼은 숨을 죽인 채 인간의 폭력 앞에 침묵했지.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의종의 눈빛은 공허했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무너진 궁궐,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울지 않는 백성들이었지. 역사의 페이지는 피로 적혀 넘겨졌고 그 종이장은 바람 없이 젖은 채 흙바닥에 눕혀졌어. 왕은 거제도로 쫓겨났고 태자는 진도로 추방됐어. 그리고 그들의 피보다 더 얇은 숨결을 가졌던 태소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지. 아이의 울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작은 뼈로 남겨졌어. 왕씨의 시줄은 그렇게 하나둘 잘려나갔고 저녁 노을은 침묵으로 응답했어. 도망친 자가 하나 있었지. 김돈중. 그는 산속 기막산 깊은 곳, 짐승들조차 머물지 않는 외진 움막에 숨어 있었어. 현상금이 붙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
이제 그에겐 남은 게 없었어. 오직 숨 그리고 두려움뿐이었지. 그를 쫓는 임무가 평강과 온달에게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강의 눈빛이 번쩍였어. 드디어 그놈을 잡는구나. 그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장비를 챙겼고 온달은 묻지 않았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오리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기막산의 깊은 숲, 안개는 낮은 가지에 걸려 있었고 나무들은 바람도 없이 침묵했지.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 마리 짐승처럼 숨을 죽이며 움직였어. 평강의 검 끝에는 이미 피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고 온달은 그 기척만으로 그녀를 따라갔어. 움막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엔 절박한 떨림이 배어 있었지. 평강은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고 나무 벽은 비명처럼 갈라졌어. 제발 살려줘. 김돈중은 벌써 눈에 살이 빠진 채 구석으로 기어가고 있었어. 생의 마지막을 느끼고 있는 자의 움직임은 한없이 비참했고 그 절박함은 평강에게 혐오로 다가왔지. 왕건이를 따르는 쓰레기 새끼가 목숨을 구걸하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뼈가 갈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손에 힘을 주며 그를 땅에 내팽개쳤고 온달이 묵묵히 다가가 그의 사지를 묶었지. 돌아오는 길 바람은 멈췄고 산짐승들도 입을 닫았어. 개경으로 끌려온 김돈중은 정중부 앞에 무릎 꿇은 채 손끝을 떨며 엎드려 있었어. 그러나 그 떨림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 드디어 잡았군. 정중부는 그렇게 말하며 검을 들었어. 그리고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지. 칼끝이 내려왔고 김돈중의 머리는 돌바닥을 굴렀어. 핏방울은 석양 아래서 짙게 번졌고 그 위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 평강은 피로 젖은 검을 바라봤어. 입겐 웃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쾌락이 아니었어. 그건 끝내 가라앉지 않는 증오의 문이었어. 아직 지워야 할 이름이 남아있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멀리 더 깊은 어둠을 향해 있었지. 그렇게 고려의 역사는 또 한 번 피와 복수의 이름으로 뒤집혔어. 그리고 그날 밤 별들은 모두 하늘에서 등을 돌렸고 어둠만이 두 전사의 뒤를 묵묵히 따랐어.